본 방송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생하길 바라며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 야동제에서는 실업 커뮤니케이션즈 해마 그리고 분당 사는 재현쿤과 함께합니다. 안녕. 저희가 2화로 다시 돌아왔어요. 1화에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그럼 고고싱! 아이고, 그러면은 뭐 이런 저희가 나누는 주제 외에도 혹시 저희 야동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뭐 최근 하시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저희 케어가 며칠 전에 뭐 그런 행사를 했었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저희 활동가들은 뭐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한 마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없는 마을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 안에 그 도심에 있는 동물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마을,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 동물 중에 좀 대표적인 게 또 길고양이잖아요. 근데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아직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정말 그 쥐약을 놔서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마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선례가 돼서 점점 확산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지자체 차원에서 만든 그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었지만 그건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성북구에 있는 장수마을을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여기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이 동물들을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수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서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이번에 했었어요. 정말 좋네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전국으로 조금씩 퍼져나갔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죠. 사실 우리나라처럼 길고양이들이 사람을 경계하는 나라도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길고양이들은 그냥 사람은 사람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가는데 후다다닥 도망가기 바쁘고 그만큼 많이 학대를 당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한국에서 유난히 그게 좀 싫어할까요? 약간 우리나라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무슨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고양이가 굉장히 요물, 굉장히 얄미운 동물, 그죠? 괴롭히면 꼭 복수하는 은혜도 모르는 동물, 맞아요. 뭐 괴롭히면 복수하는 동물, 굉장히 무서운 동물 이런 식으로 그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길고양이 눈만 봐도 무서워하고. 근데 또 반대로 가까운 나라 일본은 고양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대표적인 동물이 고양이인 그런 곳이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사실 고양이 제가 처음에 이제 길냥이를 주워왔어요. 그래서 양접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두 마리랑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동물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고양이는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요물이다 이러면서 되게 안 좋아하시다가 어느 순간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막 찍찍찍찍 막 이러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이제 고양이 꼬시려고 자기한테 쥐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꼭 껴안고 주무시고. 그래서 진짜 이게 조금만 접해보면은 정말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동물인데 어른들이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접할 기회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마을이 정말 좋은 사례가 됐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행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마을을 향해서 이제 또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럼 뭐 급식소 말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서요? 그 마을 안에서? 마을 안에서. 저희는 이제 급식소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중성화 수술을
수의사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이제 또 방사를 시키고 그걸 또 그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또 보고하고 그래서 늘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이에요. 근데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인 건가요? 다행히도 그 다른 곳보다는 조금 좋은 편이고요. 그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을 통해서 고양이는 그 파리목이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지 않냐. 고양이도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진짜 하늘까지 철창을 다치고 살지 않는 이상 고양이는 죽으면 어딘가에서 새로운 고양이들이 또 유입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동물, 지금 있는 여기에 길들여진 고양이가 더 이상 새끼만 많이 낳지 않게 여기서 잘 관리하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고양이가 있어지면 또 쥐의 그 출몰이 좀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있죠. 그렇죠. 고양이는 사실 영역 동물이어서 이제 한 고양이가 사라져 버리면 다른 고양이가 그 자리를 여기 너무 살기 좋네. 먹이도 많고 아무도 없잖아. 이러면서 오죠. 그렇죠. 그 받아들이셔야죠. 이제. 그럼 뭐 이런 활동 외에도 이제 동물 보호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에피소드요? 좋은 에피소드요? 아니 뭐 지금 생각나시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긴 한데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의 동물보호법이 1991년도에 만들어져서 200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거의 무려 15년 이후에 이제 개정이 됐죠. 근데 그때 1991년도에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은 A4 반장도 안 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었고요. 동물 학대하면 벌금 20만 원 이런 동물보호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이슈가 됐던 처음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이 뭐였냐면 춘천의 그 재범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믹스 강아지 한 마리가 어떤 부부한테 매일매일 학대를 당해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 부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걔를 한번 때리고 나가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얘가 주인이니까 반갑다고 뛰어나오면 때리고 또 밥을 주면서 좋다고 나오면 또 때리고 구석에 숨어 들어가면 또 때리고 정말 이유 없는 그 폭행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의 비명소리가 온 마을이 떠나갈 듯.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비명소리가 너무 처절해서 그럴 정도였는데 그 바로 앞집에 재범이라는 대학생이 그래서 재범이 저는 그 개 이름이 재범인 줄 알았어요. 결국은 개 이름이 재범이가 됐어요. 그래요? 박재범이라는 그 용감한 학생이 고발을 했어요. 동물보호법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식 기소가 돼가지고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날. 근데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대한민국에서 개 때리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왜 내가 벌금형을 받아야 돼? 너무너무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나 오늘 이 개를 그냥 산에 가서 잡아먹을 거야. 아니면 팔아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 사건이고 이슈가 굉장히 됐기 때문에 막 많은 언론사에서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좋은 곳으로 보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이제 막 그런 그 제보들이 막 쇄도를 해서 제가 이제 몇 사람하고 같이 춘천에 내려갔어요. 그날. 그래서 가다가 차를 세우고 그 은행 CD기에서 100만 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봉투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집 문을 두들겼더니 역시나 안 열어주고 막 차서석에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저씨, 우리는 아저씨가 좀 안타까워서 왔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개를 때리는 사람이 아저씨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벌금까지 내셨냐.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실까. 얘기를 좀 들어드리러 왔다 했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잘됐다 싶어서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드렸죠. 쭉 들어드리면서 나중에 10만 원을 딱 냈어요.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얘기를 하다가 다시 20만 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이제 됐구나 하면서 이제 아저씨 그러지 말고 아저씨한테도 좀 기회를 드리겠다. 아저씨 지금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지 말고 이 개를 좋은 데로 보내자. 그래서 아저씨도 뭐 이렇게 화가 나서 좀 때렸지만 그래 이 개를 이제 돌이키고 마음을 좀 반성을 하고 좋은 곳으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야 좋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30만 원을 딱 냈더니
얼른 데려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재범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결국 이제 좋은 곳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10만 원의 이득을 챙긴 셈이죠. 그쵸. 네, 30만 원에 팔았으니. 그래서 그 사건이 얼마나 사실 불합리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그만큼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봐라. 동물의 압수권 혹은 피난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동물의 소유권이 학대자한테 있고 더 은폐하면서 동물을 학대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냐. 그러니까 압수권이나 피난권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20만 원은 너무하지 않냐. 결국 이 사람이 이득을 챙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 계속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가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 남의 사유지를 불법 점유해서 네. 개농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강제 철거를 당해서 살아있는 동물이 먼 곳을 이동할 수는 없어요. 보통 살아있는 동물이 있으면 철거도 잘 안 해요. 네네. 왜냐면 이 동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동물한테 뭐 해를 끼치게 돼서 좀 손해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그 사유지나 아니면 철거촌에 가서 동물들을 많이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 동물에 대한 이동비까지 다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강제 철거 당했지만 동물을 먼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니까 그 지자체에서 바로 옆에 아스팔트에다가 그냥 큰 펜스 하나만 챙겨놓고 몇백 마리의 그 진도 믹스견들을 다 한 곳에 때려 넣은 거죠. 얘네들이 개농장에 있던 애들 한 마리나 혹은 두 마리씩 뜬장에 갇혀 있는 동물들을 네네. 한날 한시에 펜스 하나만 치고 거기다 다 넣은 거예요. 지붕도 없고 바람막이도 하나 없이. 이 동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1년 후에 우리한테 제보가 됐는데 1년 후에 600마리에서 100마리가 남고 다 죽은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는 대로 다 집단으로 공격해서 죽고 그 다음에 썩은 김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그 썩은 김치를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먹어요. 완전히 비 오면 비, 그 다음에 아스팔트니까 흡수도 안 되니까 비와 배설물과 김치 썩은 물과 완전히 애들 온몸이 시뻘겋게 다 돼 있고 완전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개들의 지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슈가 되면서 네네. 굉장히 큰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막 거의 대부분의 그 공중파에서 다 다룰 정도 2주 동안 그것도 네. 다룰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슈화시키면서 결국은 그 동물을 구해야 되겠는데 학대자인 그 개장수의 그 소유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100마리를 이 사람은 볼모였어요. 네. 내가 600마리가 있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100마리가 됐어. 500마리에 해서 한 마리당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0억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지자체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10억도 부담이 되지만 10억 줄 수도 없지만 네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긋장을 부리니까 이 동물을 더 이상 치우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주택가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50마리 이 사람을 포기하게끔 했어요. 워낙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좀 부담이 돼서 50마리는 포기했지만 50마리는 10억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는 볼모였던 거예요. 네네. 더 이상은 포기하지 않고 설득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매일매일 저렇게 끔찍하게 죽느니 차라리 쥐약이라도 나서 죽여달라 뭐 이런 그 호소를 우리한테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다. 절도죄를 감수하고라도 구하자. 이래가지고 한날 한시에 이제 동물운동가들이 모여서 네. 계획을 짰어요. 이걸 훔쳐야 되는데 어떻게 훔치냐. 얘네들이 사람을 따르지도 않는 애들이고 한 마리씩 철창에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큰 공간에서 무리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공간이 넓지 않다 하도 이 안에서 무리지어서 주택가에서 소리를 내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다가 소트럭이다. 소트럭은 소가 워낙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경사진 그런 트럭에 그런 것이 있어서 네네. 소를 이렇게 몰아서 위로 올리잖아요. 네네. 소트럭을 이제 60만 원에 빌려서 새벽 2시에 네. 동물운동가들이 모였어요. 한 20명이. 교수님도 나타나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 교수님도 오시고 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들쳐업고도 나타나고 지역의 수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서 20명의 동물운동가들이 모여서 정말 한 몇십 분 안에 얘네들을 끝에서 끝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활용해가지고 쫙 밀었어요. 거기 매트리스들이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매트리스 활용해서 한 번에 확 밀었던 애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트럭으로. 네네. 그래서 다 태우고
아니 우리가 사실은 절도죄를 무릅쓰고 얘네들을 구한 거잖아요. 네네. 그대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처벌을 감수하고서 한 건데 이대로 억울하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을 트럭에 태운 상태로 PC방 가가지고 보도자료를 썼어요. 우리가 몇 시에 광화문에 모일 테니까 기자님들 나와주세요. 이러고 얘네들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확 뿌리고 이제 트럭에 태우고 광화문에 10시에 딱 도착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네들 트럭에 태운 채로 압수권 혹은 피난권이라도 달라. 이게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절도죄를 감수하고 이렇게 계속 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 개정 캠페인을 계속해서 끌어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2007년도에 20만 원, 그 전에 20만 원이었던 벌금형이 이제 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피난권이라는 그런 임시 격리 조치라는 조항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벌금 1,000만 원까지 네네. 벌금 200이 아니었고 벌금 500으로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1,000만 원 하고 또 징역형까지 네네. 이제 만들고 계속해서 법 개정을 지금까지 또 해오고 있죠. 그래서 그 절도죄가 이제 제가 2년을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경찰, 검찰 불러다녔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이것은 동물을 구한 것이지 학대당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절도 행위가 아니었다. 이래서 저희 손을 들어줬죠. 네.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와, 네. 진짜 대단하시다. 네, 아니. 그럼 그 아이들은 다 잘 지내고 있는 건가요? 그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동물을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걔네들 사람을 정말 따르지 않는 녀석들이었어요. 그 그 중에 한 10마리 정도는 저희가 입양을 보냈고 네네. 나머지는 자기네들끼리도 계속 물어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한 마리씩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구조를 한 거잖아요. 네네. 100마리를. 그래서 성격 맞는 한 6, 7마리씩 큰 운동장과 실내 견사를 주고 했는데도 가끔씩 물어 죽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동물들도 계속해서 구조해야 되고 네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3년까지 보호하다가 안락사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처음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네. 한 달만 보호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한 달이라도 좋은 먹이와 정말 흙든장이 아니면은 그런 아스팔트 진흙창이 아닌 정말 마른 흙을 밟아보고 햇볕도 받아보고 네네. 아프면 치료도 받아보고 정말 우리는 얘네 딱 한 달만 보호하겠습니다 이랬는데 3년을 갔죠. 근데 그 많이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고 기사화가 되고 했는데도 네. 많은 분들이 입양하겠다고 찾아오시지 걔네들은 않았어요? 사실 입양이 가도 입양을 보낼 수 없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따르지 않는 녀석들이어서 입양 갔다가 혹여라도 놓치면 영구적으로 떠돌이 동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람 잘 들은 10마리만 보낼 수밖에 없었죠. 아예 사람한테 곁을 안 예, 내주는 곁을 전혀 주지 않는. 그게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같은 그렇죠. 것 때문에 예. 진짜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이런 동물 보호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늦었죠? 네, 맨날 똑같은 질문을 받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제 잠을 깨우는 방법이 텔레비전에 동물 나왔네 하면 잠이 깼어요. 네, 그 정도로 동물을 좋아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보통 그 아기 돼지 삼형제, 미운 우리 새끼 뭐 이런 동화책을 봐도 네네.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의인화돼서. 네네. 그래서 저는 사람하고 모습만 다르지 사람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동물을 좋아했어요. 근데 반대로 엄마가 뭐 사줄까 이러면 꼬깃꼬깃 그럴 정도로 고기 광이었어요. 공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엄마가 가방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셔서 네. 일주일 동안 가방을 두고 바래다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니까 정육점을 들릴 때는 항상 저녁 시장을 엄마랑 갔었는데 네네. 아침에 등교하려면 이제 아침 시장을 지나가야 돼요. 네. 그 시장 안에 이제 정육점이 있죠. 학교를 가려면 시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는데 그 내가 자주 들리던 정육점 앞에 어떤 아저씨들이 커다란 트럭을 세워놓고 뭔가를 트럭에서 꺼내서 정육점 안에 들어가서 공중에다 탁탁탁탁 걸어놓는데 보니까 팔다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 저게 뭐야 했더니 엄마가 저게 네가 먹는 고기야 이러는데 내가 여태까지 내 친구들을 죽여서 먹고 살았구나.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내가 크면 정말 너희들을 꼭 도와주마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동물들의 그런 고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에 가면 소 밑에 배 밑에 붙어 있는 고드름이 보이고 네네. 소의 코가 뚫어져 있는 게 보이고 막 정말 너무 괴로워서 친척 집에 갔다 돌아온 동안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네. 정말 가고 싶지가 않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 외국의 멋진 동물 운동가들, 활동가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나도 저런 걸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사서 하시는 스타일이라 이제 감히 말을 못하고 꿈을 바꿨죠. 난 돈을 많이 벌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자. 네.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한 20대 후반쯤에 명동을 친구랑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혼자 나와서 개식용 반대 그 포스터를 걸어놓고 서명을 받고 있는 거에서 친구한테 잠깐만 나 저거 좀 해주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서명을 하고 전단지를 받아들고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 이걸 왜 혼자 하고 있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네. 웬걸 내가 돈을 벌어봤자 후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단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아닌데 싶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자원활동으로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보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다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자원봉사하다가. 아이고. 아니. 네. 돌이킬 수 없는 네. 길을 건너셨네요. 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 그냥 보지 말 걸. 그랬으면 조금 더 그렇죠. 마음 편히 살 수는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저도 가끔 친구들한테 그냥 예쁜 강아지 옆에 이렇게 딱 끼고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미 그게- 알아버렸으니까. 네,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네. 이제 새끼 강아지 들고 이렇게 지나가도 데리고 지나가도 네. 그게 그냥 귀여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맞아요. 안에 사연이나 이런 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다들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하는데도 그렇죠. 그냥 멀리에서 그냥 그냥 엄마 보고 동물이 싶겠다.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동물의 수명이 그냥 짧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수명이, 개의 수명이 저는 1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저를 보는데 1년이면 좀 사람들이 좀 참고 버리는 사람도 없을 거고 아무리 학대를 당해도 1년이면 그 고통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사는지 동물의 몸으로 저는 오래 사는 게 별로 결코 지금 우리 인간 위주의 세상에서는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해마 씨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언제부터 채식하셨는지. 8살 때부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정육점. 그럼 8살 때부터 그 본인만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러니까 밥상에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는 정말 너무 구박을 받아서 진짜 눈물이 나 서러워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구박을 받고 이제 엄마가 포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언니가 귀가 얇아요. 그래서 고기가 이런 거였어. 이랬더니 우리 언니가 또 갑자기 같이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연년생 저희 언니가. 그래서 딸 둘이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찌개도 2가지, 국도 2가지, 뭐 만두도 2가지 예를 들어서. 고생하셨네. 네, 정말 고생하셨죠. 아니 근데 막 속여서 먹이실 법도 속여서 먹였죠. 뭐 몰래 막 그런 적도 많으니까 막 갈아가지고 고추장에다 막 박아놓고 된장이라고 속이고. 그러면 모르셨어요? 알죠. 그래요? 냄새만 맡아도 아는데요. 네, 그래서 안 먹고 막 아빠가 막 꼬시고 1,000원 한 점에 1,000원 막 이렇게 꼬시고. 아니 그러면은 그 지금 네. 따님분이 계신데 따님분한테도 채식을 네네, 시키실. 비건이에요. 네, 아니 걔는 모태 비건이에요. 네. 반려동물 있으시댔죠? 반려동물도 채식. 네, 고양이도 네, 채식하신다고. 엄청 건강해. 돌아가실 생각들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아니요. 없으세요? 전에 강아지. 네, 대부분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네.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특수한 케이스고 되게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반려동물과 함께할 시 알아둬야 될 점? 반려동물과 함께할 시 주의할 점. 네. 제발 그 산책할 때 네. 목줄을 좀 꼭 매주시고 인식표를 좀 꼭 달아주시고 가끔 우리 애는요 정말 내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 근데 평생 걔가 그러진 않아요. 정말 부지불식간에 네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쵸. 걔는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동물이잖아요. 네네. 정말 야생짐승 나왔을 때 얘가 갑자기 그거 공격하려고 갑자기 갈 수도 있고 네. 내가 잠깐 못 보는 사이에 낯선 사람한테 어떤 해코지를 당해서 얘가 갑자기 놀라서 달아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나는 반대 방향으로 하고 얘는 또 반대 방향에서 날 찾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시는 분들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정말 얘는 맞아요, 똑똑해요. 안 가요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예, 그래서 교통사고 나가 이런 애들 많이 봐서 정말 꼭 산책 시에는 목줄을 매고 네네. 정말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반려동물 운동장들도 요즘에는 이제 서울 안에 몇 군데 생기고 이러니까 네. 그런 데 가서만 좀 풀어놓으시고. 네, 그쵸. 근데 정말 그런 운동장이 좀 많아져야 돼요. 저는 너무 불쌍한 게 사실 산책 시에 목줄은 당연히 매야 되고 네. 그럼 집안에서 뭐 얘네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럼 얘네들은 평생 목줄에만 매서 걸어 다녀야 되느냐 사람의 보조 맞춰서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발 달린 동물이 얼마나 뛰고 싶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운동장 지금의 그 반려동물 인구수에 맞춰서 정말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인식표 꼭 좀 달아서 네. 잊어버렸을 때 좀 찾을 수 있게. 네. 네. 아, 근데 정말 한국이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예.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훈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훈련만 돼 있어도 사실은 유기될 확률이 줄어들어요. 네. 정말 얘가 나랑 살면서 전혀 부담이 없고 불편한 게 없는데 자기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이거 포기하지 않거든요. 정말 네. 가족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훈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문제 성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훈련소들이 꼭 정말 큰 비용을 주고 네네. 어떤 외곽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네. 쉽게 맡기기도 어려운데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다 훈련 방법들을 마을 단위로 모여서 동호회처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배워요. 좋다. 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훈련을 시켜요. 네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특히나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동물들이 보이면 이게 자동적으로 예쁘나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쁘나 이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좋아서 꼬리를 치거나 짖거나. 네네. 근데 걔네들은 아예 쳐다를 안 봐요. 낯선 사람은 아예 보지를 않아요. 맞아. 주인만 딱 보는 거예요. 쿨해.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든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같이 네. 살면서. 우리는 뭐 어디 가면 얘는 꼭 놓고 가야 되고 놓고 가기 때문에 또 마음이 또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쵸. 늘 기르면서 힘들잖아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좀 줄죠. 아, 근데 확실히 훈련이 중요한 게 제가 얼마 전에 한가에 갔는데 이제 돗자리를 다 펴놓고 놀잖아요. 네. 근데 저희 옆 돗자리에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 이런 손동작 같은 걸 했는데 네. 옆에서 걔가 막 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놀라가지고 네. 그 손동작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그 주인이 저한테 그 손동작 하지 마세요. 얘 이거 그거 안 좋아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강에 놀라서 친구들 노는데도 내가 저 개의 눈치를 보면서 이 손동작을 못하는 건가? 근데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저는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나? 맞아요.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주변과의 그 생활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웃과의 그 예절에 대한 인식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이래야 네네.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거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분쟁들도 많이 생기죠. 네, 그쵸. 네. 이런 거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근데 이런 거 정말 조금 교육을 해서 그런 걸 하지 않게끔 하던지 아니면 네. 그냥 죄송해요 이러고 유하게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아야지 더 네. 예, 반려동물에 대한 타인의 시선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데 네 슬프더라고요. 그러면 해외 동물보호 단체 사례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동물 보호가 어디까지 갔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제 동물 보호 단체의 영향력 이런 게 약간 국내와는 얼마나 다른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 단체의 역사가 동물보호 운동의 역사가 200년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이 채 안 되죠. 네네. 제가 시작했을 때가 그때였으니까
20년이 채 안 되는데 엄청난 차이죠. 네네. 엄청난 차이고 또 후원금의 규모도 해외 동물 단체들은 거의 우리는 돈 걱정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그 기부 문화가 네네.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산을 또 기부해 동물보호단체. 그러니까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유산을 이제 선정하면서 네네. 동물보호단체에 얼마큼 이렇게 딱 아예 배정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예, 동물보호단체들 유산 우리처럼 이렇게 10,000원, 20,000원의 후원금이 아니라 네. 유산을 기부받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게. 네네. 그래서 거의 뭐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로 예,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 단체로서 네네. 역할이 크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단체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네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동물보호 운동의 환경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정말 급여를 2007년 9월에 처음으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정말 1,000원이 없어서 김밥을 못 사 먹은 적도 있었어요. 급여를 안 받았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밑거름이 돼서 네네. 이 다음 세대의 이제 동물 운동가들은 좀 편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좀 부러움, 정말 좋은 직업이다. 네, 이런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20년 후면 충분히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20년 버텨야 되는 거죠. 네. 제가 20년 동안 죽자사자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도 한 40 될 때까지 이제 네. 욕심 없이 열심히 네. 일해야겠네요. 네. 지금 몇 살이시죠? 지금 이제 20대 중후반이에요. 너무 부럽다. 정말 내가 그때는 정말 날라다녔나. 네,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럽네요. 근데 그러면은 네. 해외에 있는 동물보호 단체도 후원금만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네. 정부 후원금만으로. 지원금도 어느 받고요? 정도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 동물보호소에 예를 들어서 전체 뭐 동물보호소 입양센터까지 합하면 300마리 평균 보호를 해요. 네네. 그리고 동물보호 관리 인력이 한 15명 정도가 돼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마리수가 200마리인데 직원이 200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수의사, 네. 미용사, 뭐 훈련사 다 있고요. 기본 뭐 행정직 또 뭐 관리직 그다음에 또 뭐 입양 상담직 다 있죠. 그래서 기본 교육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펫샵에서 굳이 비싼 돈, 거기 또 비싸잖아요. 네네. 비싼 돈을 주고 펫샵에서 동물을 구입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 오면 기본 교육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이 동물의 프로필도 정확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본 치료도 다 돼 있고, 그리고 나도 좋은 일해서 좋고, 네. 그러니까 애기 동물 데려와서 그 1년 동안의 그 무수한 그 시행착오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고, 이미 성격이 형성된 또 우리한테 맞는 그런 동물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파양률도 적고 입양률이 많죠. 근데 또 해외 같은 경우는 대형견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형견을 더 선호하는 그렇죠. 그런 예. 경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더 새끼 맞아요. 동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제 남편도 미국인인데 동물의 종류를 몰라요. 특히 아. 개에 대해서도 무슨 종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네네. 그리고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얘는 정말 입양 못 가겠다. 이런 동물을 너무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야생 동물 같은 막 네네. 색깔 너무 희한하고 막 검은치치하고 막 이상한 애를 보고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외국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순혈종, 얘가 맞아요. 무슨 종이고 그쵸. 얘는 뭐 족보가 있고 뭐 얘는 뭐 사이즈가 뭐 초소형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맞아. 이런 거에 너무 막 그 집중하잖아요. 그쵸.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고 그냥 믹스견도 상관없고 음. 그리고 나랑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동물을 찾는 거죠. 그래서 대형견을 많이 길러요. 보통 4다리 달린 동물이 사람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네네. 걸어도 경보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경보가 좋은 운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보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아. 산책용으로 동물들을 많이 기르죠. 예. 그래요. 보호소에서도 네. 사실 순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입양이 되는데. 네, 저희도 순종이 들어오면 입양 걱정 안 해요. 그렇죠. 바로바로 가요. 한 달도 안 돼서. 근데 이제 대형 믹스 동물이 다 보호소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진짜 그걸 왜 따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렇죠. 이유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인이 기르는 어떤 멋진 개, 뭐 이런 개들 보고서 그쵸. 또 호기심에 충동심에 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위한.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대형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 다 거의 다 대부분 아파트이다 맞아요. 보니까 기를 또, 수 없어요. 네, 그렇죠. 또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버려지고 입양도 힘들고. 그리고 또 자기 집이면 모르겠는데 또 자기 집이 맞아요.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제약도 있고. 예,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들은 다 중성화 수술을 좀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번식시키지 말고, 네네. 예, 정말 동물이 좀 귀해져야 음. 정말 좋은 사람들이 기를 수 있게, 네네. 책임감 있는 사람들만 좀 기를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저는 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세금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음.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세금 당당하게 내고, 네. 당당하게 혜택 받고, 그쵸.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만큼의 책임감도 더 네. 따뜻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이상적인 동물 보호는 어떤 거세요? 아, 이상적인 동물 보호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되는 세상. 정말 이상적. 동물은 동물끼리 살고 사람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예. 정말 이상적이다. 네. 너무 슬프다. 아니 정말 우리가 동물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개념 때문에 동물 보호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쵸. 그러니까 동물과 동일체적인 이런 그 감정을 갖고 개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슬픈 게 사실 인류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수많은 다른 타 동물들을 죽였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이걸 멈출 수 있을까요? 죽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죽이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죽여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이 또 오히려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장식 축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또 그게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침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이 자연을 너무나 오용하고 과용하고 남용한 결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수가 줄어야겠네요. 그렇진 않고요. 뭐 되게 극단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좀 줄어야겠죠. 장기적으로 갑자기 줄일 수는 없어요. 전쟁을 내면 안 되죠. 네, 장기적으로 서서히 좀 사람 수가 좀 줄어야 될 거. 나는 왜 계속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기들을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경제 논리예요. 네네.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계속 소모품처럼 뭔가 노동력이 되어야 되니까 애기들을 계속 낳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정말 이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럼 대중이 무슨 뭐 보호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라든가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캠페인 같은 거 네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런 거 이제 가끔가다 캠페인 있을 때 공지 올라가니까 그런데 참여하실 수 있고 아니면 가장 쉬운 봉사는 뭐 입양센터나 보호소 같은 데 와서 청소봉사 혹은 입양센터에서 산책봉사 같은 네네. 거는 뭐 쉽게 신청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일을 하지 않더라도 네네. 저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SNS로 어떤 좋은 글들을 퍼다 동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을 퍼다 나르실 수도 있고 서명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처음부터 너무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 바쳐서 참여했다가 네. 쉽게 식는 이런 분들보다 정말 내 일생에서 나는 이만큼은 나는 동물들을 위해서 나는 베풀 거야, 네. 나눠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게 후원이 됐든 어떤 시간의 배분이 됐든 그런 식으로 참여하셔서 좀 지속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 것도 다 모든 게 동물 보호 활동이니까 그럼요. 네네. 예, 부담 안 가지시고 그럼요. 활동하시면 우리가 좋죠. 서명을 정말 몇백만 명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법 금방 바뀌죠. 그쵸. 예. 아이고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동물 보호 단체가 이제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주소가 있을까요? 네, 저희 케어는 홈페이지 주소가 From Care예요. 네. FROMCARE.
.org. 네네. 네, 그쪽으로 오시면 이제 저희 단체 활동을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활발한 단체라서 페이스북에 케어 치시면 또 저희의 다양한 소식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몇 개씩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워낙 동물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가 미친 듯이 올리더라고요. 아이고, 네, 앞으로의 케어 및 그리고 대표님의 행보가 궁금해요. 케어는 그 선진국의 동물 보호 제도만큼 네네. 우리나라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케어는 정말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진정성을 잃지 않는 단체로 갈 수 있다고 네. 제가 확신을 하고요. 제가 살아있는 이상.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배들이 네. 정말 보람되게 정말 자기 생활도 행복하게 하면서 네. 지치지 않고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자 임무이자 제 꿈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제 한번 불살라서 좀 잘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뭐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호당들이 많아서. 아니. 맨날 이렇게 딱딱한 인터뷰만. 네네. 저는 항상 안 좋은 사건 뒤에 박소연. 딱 이렇게 나와서 정말 표정이 항상 안 좋게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육식주의자도 안 나고. 아니, 저 육식주의자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뭐 해마님은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고 네네. 몰랐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네,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떠셨어요? 네, 너무 많이 배웠고요 오늘. 진짜 재밌었고 네. 굉장히 떨리네요. 이제 다시. 다시 채식으로 가셔야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직접 해 먹으셔야겠다. 제가 또 요리는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시구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그 5월 말쯤에 네네. 그 이태원에서 그 비건 버거를 버거 가게를 오픈해요. 저랑 정말요? 몇몇 친구들이랑. 네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와. 맛있다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버거예요. 정말요? 네. 우와. 수제 버거인데 네. 동물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엄청나게 건강한. 네. 궁금하다 정말. 네. 꼭꼭 초대해 주세요. 네. 이거 다 녹음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제가 대표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네. 쫙 모아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활동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네. 기꺼이 시간 내서 저희 네. 아동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회에서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백수연 대표님과 함께 동물보호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동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전까지는 막연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단체가 하는 활동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졌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마칠게요. 다음 주 야동지야 자동지 말해. 다음 주 야동지 9화에서는 채식이라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본 방송은 생명다양성 재단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